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저번 참여뉴스에서 이제 LCT 관련된 문제를 한번 다뤘었는데요. 이번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LCT 사업 문제에 대한 대담을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교수님, 윤일성 교수님과 함께 대담을 모셨는데요. 간단하게 교수님 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부산대학교 사회학과에 있는 윤일성 교수입니다. 전공은 도시사회학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전부터 해운대 관광 리조트 현재 LCT 사업에 대해 교수님이 처음부터 이제 문제 제기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LCT 사업의 초기 문제들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한번 얘기를 해주신다면. LCT 사업은 특혜의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특혜를 받았던 사업입니다. 네. 그만큼 문제가 많았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토지 용도를 변경했습니다. 아파트를 허용해 준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 사업은 허남식 시장 때 추진된 사업이고요. 네. 사업의 목적이 뭐냐면 해운대 해수욕장에 부족한 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 관광 리조트를 만드는 사업이었습니다. 네. 아파트가 무슨 관광 인프라? 그렇죠. 근데 사업이 중간에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관광 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공공사업으로 시작했지만 결과적으로 민간 부동산 업자의 수익을 도모해준 민간 부동산 개발 사업,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전락했습니다. 네.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군 부대가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일부 사유지와 한국 콘도를 이제 매입을 해서 틀을 넓혔습니다. 네. 그래서 싼값으로 개발업자에게 팔았죠. 개발업자는 시가보다 상당히 싼 가격으로 그 토지를 인수를 했고요. 그것도 특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개발업자가 그 부지의 일정 부분을 도로나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에 기부 체납을 합니다. 네. 근데 이 사업은 도로나 공원을 부산도시공사의 비용으로 건설해서 만들어내었습니다. 네. 특혜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큰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교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교통 영향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약식으로 했고요. 대책도 제대로 된 대책이 없습니다. 원래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할 때는 예상되는 개발 이익 가운데 일부를 개발업자가 교통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세우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제시합니다. 가령 서울 잠실에 지어지는 서울 롯데월드 같은 경우를 보면은 롯데가 약 2,700억 원 정도의 자금을 서울시에 내어놨습니다. 그거로 교통 악화 문제를 해결하려는 여러 정책들을 썼거든요. 근데 우리 부산은 그렇게 전혀 부산시 비용으로 교통 문제 악화를 풀어야 됩니다. 특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특혜와 의혹들이 있는 걸로 이제 얘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의혹들이 이제 검찰의 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이런 문제와 의혹을 이제 풀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은. 예, 지금 언론에 보도가 된 검찰 수사 현황을 보면은 크게 검찰이 세 가지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는 사기 대출 혐의입니다. LCT 사업자가 부산은행에 사기 대출 신청을 했고 부산은행이 받아들여서 이상한 내용과 형식으로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그걸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비자금 조성 혐의입니다. LCT가 설계업체나 다른 용역업체에게 일단은 그 비용을 주고 비용 일부를 회수를 해서 그거를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비자금 용처까지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혐의는 분양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입니다. 사전 분양이나 뭐 경쟁률 조작이나 이런 문제도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검찰에서 조사를 잘 해서 또 이런 문제들이 좀 잘 풀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이런 부산의 도시 계획과 도시 개발 등 이런 변화 문제가 많이 발생들을 했고 현재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부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주신다면. 저는 부산을 한국의 대표적인 토건 도시라고 보고 있습니다. 토건 도시. 예. 토건 도시라는 것은 지방 정부가 개발업자의 이익을 충실히 보증해주는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외형적으로는 높은 건물들이 많이 올라가고 노후지들이 개발되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만 그렇게 진행되는 사회적 과정에 심각한 결함이 있습니다. 좋지 못한 커넥션들이 가동되는 거죠. 네. 저는 그런 좋지 못한 사회적 관계를 토건적 사회적 관계라고 합니다. 부정부패가 개입될 소지가 굉장히 많은 관계입니다. 특히 건설 분야는 부정이 굉장히 많이 시도되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대한민국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건설 분야에서의 부패를 드러내야 됩니다. 당대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에 부산 시민들이 좀 알기는 힘든 부분 같아요. 또 너무 전문적인 부분이긴 하고 신문을 그렇게 또 이렇게 보지 않으면 LCT 뭐지? 그냥 아파트에 올라가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부산 시민들은 어떤 피해를 입을까요? 일단은 그동안 지난 20년 동안 부산시는 토목 개발의 길을 부산 발전의 길이라고 주장을 해왔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시행을 했었죠. 가용한 자금을 토목 개발 쪽에 집중적으로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동부산, 서부산 많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산의 경제는 지난 10년 넘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토목 개발의 길이 부산 발전의 길이 아닌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부산 시민의 예산을 토목 개발이 아닌 다른 부분에 써서 부산 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실패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교수님 말이 있는데 시에서는 이런 것들을 잘 안 받아들인 것 같고요. 하지만 이렇게 부산 지역에서 특히 이런 도시 개발과 도시 계획이 일어나고 발생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이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여러 가지 정책의 기획, 입안, 결정, 집행 과정에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일단은 공공 부분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진짜 공공성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을 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을 하고 해야 되는데 네. 지금까지 부산의 경우를 보면은 주로 개발업자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들이 많이 도입이 되었었어요. 네. 공무원들의 인식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넓은 의미의 건설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대우각성을 해야 됩니다. 전문가들은 자기의 전문 지식을 진짜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펼쳐야 됩니다. 민간 개발업체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지식을 이렇게 활용하면 안 되는 거죠.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하는 행위들을 보면 시민의 이해를 담보하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개발업체 이익을 통과시켜주는 그런 정책 결정을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였습니다. 실망스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부산이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가진 도시다, 아름다운 도시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부산의 경관을 보면은 잘못된 도시 계획과 도시 개발로 인해서 좀 망가져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많이 들고 있고요. 이런 부산을 이제 더 이상 망가지지 않기 위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혹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토목 개발의 발전 노선이 아닌 다른 발전 방향을 잘 잡아야 되겠죠. 저는 역시 한마디로 말하면은 민생에 주안점을 둔 발전 방향입니다. 건설업체, 개발업체에 돈을 벌게 하는 그런 발전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별로 시민사회에 큰 도움이 안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굉장히 살기에 팍팍합니다.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그러한 경제 분야에 중요한 정책들을 발굴을 하고 가용한 자원들을 써야 되겠죠. 그게 우리 부산이 나아갈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 방향에 대한 절실한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사회학을 전공하셨다고 들었는데, 도시계획이랑 도시개발에 늘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해결과 노력을 많이 힘써 주신다고 이제 많이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저희 참여TV도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이 부분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서 좀 부산이 개발의 도시가 아니라 정말로 아름다운 도시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여해봤는데 어떤지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예. 네,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돌아가신 건축가 정기용 선생님이 남기신 말씀입니다. 말하는 건축가란 다큐멘터리 영화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네. 감독이 묻습니다. 정기용 건축가에게. 건축 인생 35년을 총 정리하는 전시회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감독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전시회를 왜 준비하십니까? 왜 하시려고 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입니다. 건축가는 개발업자의 하수인이 아니다. 건축가는
문화를 생산하는 문화 생산자이다.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그것을 동료 건축가들과 일반 시민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건축 전시회를 하고자 한다. 그 말씀 이면에는 그만큼 이 사회에, 우리 부산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에 전문가들이, 건축가를 비롯해서 도시계획가, 토목공학자, 이런 전문가들이 시민의 이익, 공공성을 위해서 자기 일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경우 개발업자 이익을 위해 사수인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통렬하게 이제 하시는 겁니다. 정말 전문가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꼭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많이 배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용 잘 모르고 있었는데 이런 부분 때 저도 많이 배웠고 보시면 시민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부산이 이런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또 알고 이런 부분에서 내가 나서야 할 부분이 있으면은 더 적극적으로 또 나서 주시면은 좋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이번 대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